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드라마 추천 컨텐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드라마 장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로맨틱 코미디도 포함해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추천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렸던 드라마들 중에도 로맨스 장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두 번 설명드리기엔 좀 그래서 아예 새로운 드라마들로 가져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니까 2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탄으로 10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첫 번째 드라마는요, 바로 괜찮아 사랑이야입니다. 티빙과 웨이브에서 시청을 하실 수 있고, 로그라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외상에도 병적으로 집착하며 호들갑을 떨지만 마음의 병은 짊어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과 사랑을 되짚어보는 이야기. 이 드라마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전에 봤을 때보다 좀 느끼는 게 많고, 노희경 작가님 작품인데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단순한 내용보다는 사람에 대한 내용? 많은 매니아층들이 있는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요. 추리소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라디오 DJ인 장재열. 이 장재열은 뛰어난 외모, 재능도 넘치고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화려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서 마음속에 병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잘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예쁘고 화려한 정신의학과 의사 지혜수가 나오는데요. 실력이 되게 좋기로 유명해요. 지혜수는 쉐어하우스에서 두 명의 인물과 같이 살고 있는데, 지혜수 역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충격에 남자와 스킨십을 잘 하지 못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긴 하지만 깊은 연애 관계를 맺는 걸 어려워하는 인물이에요. 장재열도 그렇고 지혜수도 그렇고 상당히 좀 세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처음 느꼈던 매력 포인트는 두 인물 다 만만치 않다. 거침없고 할 말 다 하고. 이 두 사람이 한 토크쇼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되면서 인연을 맺고요. 또 어떻게 이 쉐어하우스에 장재열이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둘이 진짜 안 맞아요. 둘 다 센 인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딪히거든요. 야, 너 이 집에서 나가라. 그쪽 같은 인간 유형이 싫어, 나는. 그쪽이 그렇게 매력 있어? 티격태격 아주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다가 점차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드라마의 명장면은 장재열이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한 번도 털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수한테 자신의 아픔, 상처를 담담하게 얘기하는, 속은 엄청 흔들렸겠죠? 그 얘기를 지혜수도 아무렇지 않게 듣는. 그래서 결국 우리 집은 세상이 시끄럽게 아주 큰일이 났지. 이렇게 내 얘기를 하는 것도 별로 익숙하지 않은 일이고. 대사가 계속 있잖아요, 씬에는. 근데 대사가 없이 서로 눈빛으로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 노래도 깔리지 않고 아무 대사도 없고 연출과 극본, 배우분들이 다 완벽하게 채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원래는 다른 명장면도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큰 스포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괜찮아 사랑이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또 노희경 작가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보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요, 또 오해영입니다. 티빙과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로그라인 읽어드리면, 모든 것은 오해로 시작되었다. 오해영이라는 동명이인의 두 여자와 그들 사이에서 미래를 보기 시작한 남자 박도경이 미필적 고의로 서로의 인생에 얽혀가는 동명 오해 로맨스입니다. 현실적인 드라마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줬던 드라마. 20, 30대 여성분들의 지지를 엄청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해영은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오해영에게 열등감을 좀 가졌었어요. 왜냐면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비교를 너무 당하는 거예요. 그 오해영은 이쁘고 똑똑하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 자신은 너무 평범하게 그지없었거든요. 이 오해영이 30대가 돼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 전날 남자친구한테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요.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졌다고 하면서. 네가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졌어. 오해영이 여기서 또 어떤 판단을 하냐면, 부탁 하나가 있다. 결혼은 내가 파토낸 걸로 하면 안 될까? 그것만 해줘. 나 너무 창피해.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말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 별 이유도 없는데 파혼을 했대. 지인들한테 다 청첩장 돌려놓고 이미 결혼식 전날인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혼이 나고. 이 오해영이 되게 미친 사람처럼 살아요. 그 모습이 부모님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내쫓아버려요, 집에서. 쫓겨난 단칸방, 그 옆집에 박도경이라는 남자가 삽니다. 박도경은 영화 음향 감독이에요.
그러면서 오혜영이 박도경을 좋아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오혜영 같은 경우는 감정 표현이 엄청 직설적이고 화끈한 편이고요. 박도경은 표현하는 방식을 잘 모르고 무뚝뚝한 이 로봇 같은, 그래서 전혀 다른 성격의 오혜영과 박도경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재밌고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여기에 명장면, 박도경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박도경도 사실 오혜영과 같은 상처가 있어요.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결혼식 날 나타나지 않아서 결혼이 파토나고 그 이후로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다른 남자랑. 이거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 남편 이름을 알아내서 그 남편의 사업을 완전 망하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가 감옥까지 가게 돼요. 근데 그 남자는 사실 오혜영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박도경이 만났던 여자친구가 이쁜 오혜영. 박도경은 오혜영 이름을 보고 당연히 자기 여자친구였던 오혜영인 줄 알고 그 남편을 망하게 해버린 건데, 그러니까 뭐야? 흔히 오혜영의 결혼을 깬 사람은 결국은 박도경이죠. 근데 이 박도경을 좋아하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많이. 그 사실을 뒤늦게 오혜영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따지는 씬이 있어요. 우리 길거리에서 엄청 싸우는. 오해영 결혼 깨려고 했는데 내 결혼 깨진 거라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고 싶었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아서 말 못했어.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았을 때 그때 다 말했어야 했어. 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왜? 이 씬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혜영이 이 드라마에서 진짜 많이 울고요. 진짜 감정선이 섬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OST가 진짜 좋습니다. 음악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알 수 있었던. 또 오혜영 안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추천합니다. 세 번째 드라마는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입니다. 넷플릭스와 티빙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로그라인 읽어드리면, 집 있는 달팽이가 제일 부러운 홈리스 윤지호와 현관만 내 집인 하우스푸어 집주인 남세희가 한 집에 살면서 펼쳐지는 수지타산 로맨스. 입니다. 보조 작가 일을 하고 있는 윤지호,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서 어떻게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스타트업 회사의 CEO 남세희, 일 중독자고요. 일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더 빠르게 갚기 위해서 집에 방을 세례주면서 그걸 대출금을 갚는 데 써요. 남세희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때 지호의 친구, 세희의 친구, 이 둘이 커플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내 친구 지금 세주고 있는데 내 친구는 방 구하고 있는데. 잘됐다 하고 둘을 소개시켜줘요. 처음에는 동성인 줄 알고 그 집에 들어가요. 이름이 세희는 약간 여자 같고 지호는 약간 남자 같으니까 서로 오해를 하거든요. 나중에는 뭐 알게 되지만. 안녕하세요. 집에 계셔? 왜 때문에? 설마. 이 남세희가 결혼이라는 게 자신의 삶에 이득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혼주의인데 이 부모님이 계속 결혼을 하라고 엄청 난리를 치시니까 지호에게 제안을 합니다. 계약 결혼. 저기 혹시 시간이 좀 되시면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서로 이성으로도 안 보이고 혹시 저를 좋아하십니까? 지호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동거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도 가치관이 되게 비슷한 듯 되게 달라요. 그래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서로에게 조금씩 끌리면서 마음을 키워나가는데 되게 설레고, 이 커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커플들이 두 커플이 나와요. 다 색깔이 너무 달라요. 사랑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다 다르고, 그래서 보는 맛이 다양했어요. 이 드라마의 명장면을 뽑으라고 하면 이 둘을 소개시켜준 커플 있잖아요. 7년 장기 연애를 한 커플인데, 호랑이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요. 원석이는 자리도 못 잡았고 가정을 꾸려나갈 자신이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계속 얘기하는 여자친구 부담스럽고, 이 여자친구는 계속 은밀하게 압박을 넣고 해쳐요. 근데 헤어지기는 싫은 거예요. 헤어질 수도 없고 하니까 되게 꾹 참고, 이런 상황에서 연극 공연을 하나 보는데 공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생각을 계속 서로 합니다. 안 되겠구나를 느낀, 그래서 이 남자애가 먼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헤어지자. 진심이야. 야, 너 7년 연애한 것도 모자라서 5년을 더 기다리라면서.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 너만 7년 연애했냐? 나도 너랑 똑같이 7년 동안 연애했어! 왜 항상 너만 피해본 것처럼 얘기해?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6명이 다 주인공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드라마고, 단순한 그런 로코가 아니라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하게 되고, 결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이번 생은 처음이라 꼭꼭 한 번씩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드라마는요, 오나의 귀신님입니다. 티빙에서 보실 수 있고, 로그라인 먼저 읽어드리면, 내 안에 음탕한 천연 귀신이 산다. 음탕한 천연 귀신이 빙의된 소심한 주방보조 나봉성과 잡벅 스타 셰프 강선우가 펼치는 은큰 발칙 빙의 로맨스. 입니다. 나봉선은요, 어릴 적부터 가족 없이 혼자 살았고 기력도 없고 말도 없고 몸도 약해요. 귀신도 봤어요.
원래도 소심했는데 더 소심해질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았고 강선우라는 스타 셰프 주방에서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강선우 셰프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너무 소심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거의 암살 작전. 선우는 한성깔 하거든요. 차갑고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고 자기 잘난 거 알거든요. 허세도 있고 그런 캐릭터인데 답답한 나봉선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주방에서 나봉선이 사고를 하나 치게 되면서 눈에 가시가 돼요. 내가 너 왜 싫어하는지 알아? 난 네 태도가 거슬려. 너의 그 대책 없는 내타쇼가 주변 사람들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 모르지?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돌아다니는데 누굴 만나냐? 한을 풀어내질 못해서 아직 이승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신순애라는 처녀 귀신을 만나요. 양기남을 찾아서 하룻밤 자야 한을 풀고 갈 수 있는데 사람 몸에 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딱 보니까 기력 없는 게 저게 딱인 거야. 몸에 주파수까지 아주 딱 맞아요. 그래서 나봉선의 몸에 빙의를 해가지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찾아 헤맨 양기남이 눈앞에 덜컥 있는 거예요. 스타셰프 강선우. 저 사람을 잡아뜨리면 되는 거예요. 순애는 이 셰프를 꼬시기 위해서 엄청 적극적이고 도발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애교도 엄청 부리고요. 뭐가요? 아, 야, 왜 이래? 그만해요. 강선우는 굉장히 놀랍죠. 너무 사람이 정반대가 돼서 나타났으니까. 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갑자기. 미스테리다, 진짜. 처음엔 살짝 뭐지? 하지만 미친 애교와 도발적인 모습에 푹 빠지게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명장면은 마지막에 품에 들어올려서 키스하는 장면이 사실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에필로그에 있는 장면이라서 애매해가지고 다른 걸 생각해봤을 땐 순애가 한을 풀고 떠나는 순간에 나봉선이 자신의 몸을 빌려주면서 강선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빙의해서 강선우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셰프, 왜 그래? 맞아요. 저예요. 저 여기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더 여한이 없어요. 되게 슬펐어요. 나봉선이 됐을 때랑 신순애가 됐을 때랑 완전 느낌이 달라서 너무 재밌었어요. 같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박보영님 보면서 이렇게 계속 미소가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이 강선우의 허세 넘치는 그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 주방에 인물들이 있어요. 멤버들이 있는데 그 멤버들이 진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요. 너무 재밌어요. 전형적인 로코 드라마가 아닐까. 오나이 귀신님도 안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추천드릴게요. 5번째 드라마는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왓챠하고 웨이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 로그라인 먼저 읽어드리면 전 국민이 사랑하는 남자와 전 국민이 욕하는 여자가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10년 전 엄청 잘 나갔던 걸그룹 국보소녀의 리더 구혜정 같은 멤버의 뺨을 때렸다는 불화설 되게 안 좋게 해체를 해요. 그래서 엄청 욕을 먹고 국민 밉상이 돼버려요. 잘 나가던 걸그룹 리더가 한순간에 국민 밉상이 되어버리고 이미 너무 인지도가 팔렸기 때문에 방송계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행사를 가던 도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러요. 딱 옆을 보는데 엄청 어마어마한 너무 부러운 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혜정이 괜히 그 앞에서 폼을 한번 잡는데 매니저 왜 이렇게 안 와?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야지. 창문이 탁 열리면서 어딜 기대? 알짱거리지 말고 저리 비켜. 이거나 갖다 버려. 나와봐. 누구야? 거만하고 뻔뻔한 걔네 주인 연예인과 안 좋게 엮이거든요. 누구냐면 독고진입니다. 국민 톱스타예요. 섹시하고 다정다감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까칠까칠에다가 싸가지죠. 이 독고진은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공심장을 달고 있고 늘 이 심장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심방 측정기를 차고 다녀요. 시계처럼. 늘 상승세만 가다가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되게 안 좋게 평을 받고 거기다가 헐리우드 진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고 싶어 했는데 영어 실력도 부족하네 어쩌네 하면서 진출이 무산되게 생겼는데 독고진 대기실에 들어왔던 구혜정이 다 듣게 돼요. 뭐야? 창피한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입을 막기 위해서 구혜정의 방송을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얽혀요.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드라마 자체가 엄청 유쾌해요. 재밌고 캐릭터가 정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고진이라는 캐릭터는 진짜 웃기고 되게 매력적이고 여기에 명장면 독고진이 구혜정이 살짝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보면 질투도 나는 것 같고 구혜정을 보면 측정기도 엄청 빨갛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좋아한다고? 천하의 톱스타 독고진이? 아닌데? 부정을 하거든요. 이 노래 뭐야? 넌 뭐야? 독고진 자존심에는 인정할 수 없는 사태인 거죠. 구혜정이 휴대폰 벨소리가 너무 유명한 OST죠. 두근두근 그거거든요. 구혜정과 함께 있을 때 그것만 들리면 얘가 심장이 엄청 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심장 수술할 때 그 노래가 틀려져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구혜정 때문이 아니라 이 노래 때문이구나. 역시 난 쟤를 좋아할 리 없어 라고 하면서 구혜정한테도 막 얘기를 해요. 쪽팔려서 눈코입이 다 지워져 갔지만 노래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얘는 표면에서 풀린 거야. 근데 구혜정을 보는데 계속 심장이 그 뒤로도 몇 번 그러는 거예요. 이 측정기는 너무 멀쩡해. 계속 80대예요. 이상해.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는데 여기는 울렁울렁 아파 죽겠는데 얘는 멀쩡하고, 알고 보니까 얘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신이 있어요. 그때 딱 깔리는 OST랑 너무 잘 어울리고 약간 저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통쾌했어. 쌤통. 너무 놀렸어요, 구혜정을. 뭐야 구혜정, 너 지금 아쉬워하는 거야? 아쉽구나. 그랬는데 확 바뀌거든요, 독고진이. 아무튼 그 장면이 되게 좋았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그냥 웃기기도 해요. 가볍게 즐겁게 보실 드라마를 찾고 있다면 진짜 추천합니다. 다음 드라마는요, 연애의 발견입니다. 쿠팡 플레이, 왓챠, 웨이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 로그라인 먼저 읽어드릴게요. 과거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끝내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여자 앞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옛 남자친구가 돌아오며 발생하는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한여름은 가구 디자이너예요. 이 한여름에게는 현재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하진이라고. 남하진은 성형외과 의사예요. 근데 이 남하진의 어머니가 한여름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기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 선을 주선해요. 이 하진이는 그걸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효자인 거죠. 물론 진심으로 그 선을 다 보진 않지만 그 자리 나가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선을 보러 갔어요. 그거를 한여름이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을 보는 호텔에 가서 그 두 사람의 뒷테이블에 급하게 숨어요. 그 앞에는 남자가 앉아있어요. 죄송하다. 내 뒷자리에 남자친구가 앉아있어요. 가리고 있던 걸 싹 내리는데 누구냐? 강태하라고. 전 남자친구입니다. 5년 사귀었고요. 한여름의 첫사랑이면서 건축회사 대표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필 또 마주치게 되는데 남하진이 두 사람의 모습을 봐요. 다른 남자랑 대화를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버리거든요. 가자 한여름. 급하게 나가면서 강태하하고 한여름의 휴대폰이 바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또 엮이게 됩니다. 다시. 근데 이 강태하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헤어진 걸 알고 있고 미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축 대표라 그랬잖아요. 일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다가가요. 사귀던 당시에 엄청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과거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때 강태하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무심했던 강태하가 이제는 엄청난 표현을 해오면서 다가옵니다. 그렇게 얽히는 세 남녀의 이야기인데 몰입도가 높았고 참 이 드라마 강태하가 진짜 짜증났다가 좋았다가 짜증났다가 좋았다가 반복을 했어요. 저는 서브병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끔 짜증났지만 강태하를 응원하긴 했어요. 여기 명장면은요, 강태하가 여름의 사무실을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배를 누르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 앞에 차 세워두고 있다가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가요. 그냥. 근데 그 모든 거를 한여름이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한여름이 흔들리다 못해 강태하한테 부정하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게 되는 왜 자꾸 찾아오냐. 왜 자꾸 찾아오니? 네 인생 잘 살면 됐지 왜 자꾸 찾아오냐고. 그렇게 나를 자꾸 찾아오면 너를 기다리게 되잖아. 그러고 이제 무너져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진짜 명장면인 것 같아요. 그토록 부인했던 자신의 마음이 들통나는 순간이었고 태아도 그런 여름의 마음을 확신받게 되는 순간이었고 순수했던 시절에 좋아했던 사람을 잊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 이거는 많은 분들에게 명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연애 발견도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꼭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째 드라마는요, 그녀는 예뻤다입니다. 왓챠와 웨이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 로그라인 읽어드릴게요. 주근깨 뽀글머리 역대급 폭탄녀로 역변한 혜진과 소절장 복권나무로 정변한 성준, 완벽한 듯하지만 빈틈 많은 섹시녀 하리, 베일에 가려진 넉살 끝판왕 반전남 신혁, 네 남녀의 재기발랄 로맨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릴 적에 너무 예쁘고 성격도 좋고 인기 많았던 혜진, 그리고 애들에게 따돌림도 받던 성준, 이런 성준을 인기녀 혜진이가 막 구해줬어요. 챙겨주고. 그래서 이 성준의 첫사랑이에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됐는데 갑작스레 성준이 유학을 가게 되면서 멀어지게 돼요. 메일로만 간간히 소통을 하다가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둘이 많이 커서 성준에게 메일이 오는데 만나자고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혜진이 너무 설레요. 드디어 보는구나 해가지고 나가는데 혜진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꾸미지도 않고 머리도 뽀글뽀글 해가지고 역변했어요. 그 장소에 왔는데 성준이는 너무 잘생겨지고 멋져졌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을 못 알아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혜진이가 내 모습을 들키면 안 되겠다. 저 친구가 날 생각하는 모습도 있는데 해가지고 자신이 예쁜 친구 하리한테 나인 척 한번 해달라고 해서 대신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서 성준이는 하리의 얼굴을 혜진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성준아. 김혜진? 그러다가 한 잡지 회사에 혜진이 취직을 하게 되고 그 회사에 성준이가 와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나게 되는데 뉴욕 본사에서 우리 팀으로 발령받은 부편집장. 반갑습니다. 부편집장 지성준입니다. 성준은 되게 까다롭고 일적인 면으로는 그렇거든요. 이런 성준이한테 혜진이가 상처받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실망도 하고 하리를 혜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하는 행동이랑 자꾸 신경 쓰이고 혼란스러워서 더 안 좋게 대할 때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의 명장면은요. 혜진이 지방에 인터뷰할 일이 있어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차를 빌려요. 차키를 들고 급하게 혜진이 나가는데 내 차키가 왜 여기 있지? 혜진이 다른 사람이 차키를 가져간 거죠. 근데 그 다른 사람 차는 고장이 난 거였어요. 그래서 수리를 맡기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그 차키를 하필 혜진이가 가져가 버려요. 근데 혜진이 인터뷰를 갔던 그 지역에 크게 교통사고가 났다. 기사가 뜨게 되고 성준이가 지체하지 않고 뛰쳐나가거든요. 가자마자 이제 사색이 돼가지고 그 교통사고 현장을 막 뒤집으면서 찾아요. 운전자 어디 있습니까? 운전자 상태 어떠냐니까! 다행히 혜진이가 사고가 난 게 아니어서 편집장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막 뛰어가서 안습니다. 그때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 앉는 힘 때문에 우산이 뒤로 젖혀지면서 비를 맞으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성준은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 비가 오면 호흡이 가빠지고 공황장애가 생기는데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때도 비가 엄청 오고 있었거든요. 그 비 따위는 혜진을 이길 수 없었던 거죠. 이 드라마는 워낙 이 캐릭터들이 성향을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오버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괜찮았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그녀는 예뻤다도 안 보신 분들 있다면 꼭 한번 봐보세요. 다음 드라마는요. 파스타입니다. 왓챠,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고 로그라인 읽어드리면 레스토랑 라스페라를 배경으로 음식으로 손님을 행복하게 하는 요리사를 꿈꾸는 여성의 파란만장 뜨거운 성공담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모든 드라마 중에 가장 정주행을 여러 번 한 드라마가 파스타인 것 같아요. 10번은 본 것 같은데? 서유경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요리사라는 꿈만 안고 진짜 몇 년을 라스페라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했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고 있는데 금붕어를 사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횡단보도에서 빙수가 터져요. 바닥에 금붕어들이 파닥파닥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현욱, 이렇게 손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최현욱이 본인이 마시던 생수를 부어줘요. 물을 계속 쪼르쪼르 따라주면서 서유경이 가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여기 혹시 라스페라가 어디예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 동네 라스페라가 어디예요? 자기가 일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때 라스페라에 새로운 주방보조가 온다고 했었어요. 새로운 주방보조가 오면 서유경은 보조 딱지를 떼고 프라이팬을 잡는 날이에요. 이제 드디어 요리사로 한 걸음을 내딛는 딱 보니까 너 주방보조구나 하고 급 허세를 부립니다. 갑자기. 막내야, 너 몇 살이니? 잔뜩 잘난 척을 하는데 이럴 수가. 셰프, 총괄 셰프. 최현욱입니다. 잘 부탁. 셰프가 처음에는 되게 스윗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계속 봐요.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시작해볼까요? 퇴근하면서 지배인이 오늘 하루 어떠셨냐고 하니까 최현욱이 개판이던데요? 저의 주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최현욱의 본 모습 나옵니다. 적당히. 그리고 이날 최현욱이 셰프들을 왕창 자르는데 다 여자들이에요. 일부러 다 잘라요. 근데 이 서유경은 이제 만년 주방보조 딱지를 뗐는데 잘릴 순 없어 하면서 얼굴 철판 깔고 계속 그 주방에 나오고요.
깜짝이야. 나 안 관둘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일할 거예요. 여기는 제 자리라고요. 잘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살아남아요. 주방의 유일한 호일적으로 지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 드라마는 등장인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인물들이 다 너무 색깔 있고 매력적이고 근데 여기서 하나 2000년대 초반대의 드라마다 보니까 지금 봤을 땐 시대적으로 조금 다른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런 게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한 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실 수 있으면 좋고 그런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고 댓글들을 찾아보니까요. 옛날에는 최현욱이 너무 예민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부처였다 라는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주방에서 벌어지고 이 드라마의 명장면은 유경은 이미 셰프를 좋아하고 있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말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셰프는 주방 여자와 사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최현욱이 주방에서 유경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손도 못생기고 입도 별로고 한 군데는 이뻐 보이네. 어디요? 여기. 야 붕어, 너 내 도망에서 내려가면 죽는다. 나중에 비하인드를 봤을 때 대본상에는 이제 끝났어. 끝인데 감독님이 컷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배우들이 실제로 얼굴이 시뻘개지고 웃음 터지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숲에서 얼굴 빨개요 지금. 그게 너무 좋아요. 설레고 겨울에 꼭 생각나는 드라마인데 여러분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드라마는요. 갯마을 차차차입니다. 티빙과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로그라인 현실주의 치과의사 윤혜진과 만능백수 홍반장이 짠내, 사람 내음 가득한 바닷마을 공진에서 벌이는 티키타카 힐링 로맨스. 입니다. 로그라인에서부터 나와있듯이 힐링 로맨스예요. 별로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이런 거 싫다, 생각 없이 잔잔하게 힐링할 수 있는 드라마 보고 싶다 하면 개차 추천합니다. 서울에 있는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는 윤혜진. 그 치과의 원장이 돈을 엄청 밝혀요. 치료 안 해도 되는 거를 치료해야 된다 하고 더 싸게 해결할 수 있는 걸 더 비싸게 하고 과대 진료를 하는 그런 원장이 혜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들이받아버려요. 그러면서 윤혜진이 치과계에서 깊이 대상이 돼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그 시기에 돌아가신 엄마의 생일이 있었고 추억이 가득한 공진으로 내려가게 돼요. 바닷가에서 생각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서핑을 하고 있던 홍두식이랑 한번 만나게 되고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카페를 들어가요. 화장실만 갔다 나올 수 없으니까 커피 하나를 주문해놓고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공진이 통신이 두절돼가지고 전화도 안 돼, 카드 리더기도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도둑 취급을 받고 있을 때쯤 홍두식이 딱 들어와요. 우리 아까 만난 사이지 않냐? 잠깐만요. 제가 진짜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 4,0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오징어 내장 따는 곳을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어찌저찌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 원장한테 전화가 와요. 자기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다시 내가 받아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긁어요. 근데 윤혜진이 머리가 확 돌아가지고 내가 미쳤냐? 내가 미쳤냐? 나 개원할 거야. 그깟 병원 내가 차릴 거야. 팔을 막 돌려요. 공진은 치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진에 가가지고 치과를 개원하게 되면서 공진의 거의 모든 일을 맡고 있는 홍반장 도배, 이장, 타일, 대관? 홍두식을 계속 마주치게 돼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인데 둘이 가치관이 처음에는 정말 안 맞아요. 까탈스러운 혜진이 적응도 못해가지고 막 주민들하고 사이 안 좋아질 뻔하고 두식이가 또 풀어주고 서로 부딪히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들. 그리고 여기는 가족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되게 정이 넘치고 따뜻해요. 거기에 점점 스며드는 혜진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고 얼굴 합도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명장면은요. 원래 혜진은 공진에 자신이 적응할 거란 생각도 잘 못했고 서울 노래를 불렀었어요. 근데 공진에서 한참 이제 있다가 친구하고 서울로 데이트를 가는데 계속 공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진에서 서울 했던 옛날과는 다르게 서울에서 공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홍반장에 빠져 있어요. 그 레스토랑에서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홍반장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깨닫게 되고 그 길로 친구를 두고 운전해서 공진으로 다시 갑니다. 바로. 그리고 막 뛰어서 두식이를 찾아가지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장면이 너무 예뻤다고 해야 되나? 좋아해. 나 홍반장 좋아해. 치과 나는 자꾸 내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아무 데나 빵 터져버릴 것 같아.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차는 영상미가 진짜 이쁘고요. OST도 좋아요.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드라마입니다. 첫 외국 드라마인데요. 중국 드라마입니다. 너를 좋아해 투투 장부주라는 드라마고요.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중학생 쌍즈 수업을 듣다가 담임선생님한테 찍혀가지고 부모님을 불러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불러왔었거든요. 그래서 쌍즈는 부모님을 불러올 자신이 없어요. 좀 나이 차이 나는 대학생 오빠가 있거든요. 그 오빠를 데리고 와야겠다 해서 기숙사에 사는 오빠를 집에 올 생각 없어? 꼬셔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오빠 와 있으니까 과일 갖다 줘라. 집에 와 있었던 거죠. 쌍즈가 막 신나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전형적인 첫사랑 등장 장면이죠. 햇빛이 거의 얼굴에 다 먹혀요. 오빠 방에 너무 잘생긴 훈남이 있는 거예요. 단자씨. 오빠의 기숙사 룸메이트입니다. 쌍즈는 너무 잘생긴 오빠한테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리고 이 현실남매 쌍인이라는 오빠는 자신의 부탁을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다정하게 생긴 이 오빠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哥哥，你明天有空吗？明天？对，明天。 그 계기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조금 친분을 쌓아요. 그 이후로 쌍즈가 고등학생이 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오빠가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룸메이트도 같이 간대. 쌍즈의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요. 그 잘생긴 오빠가 룸메이트였잖아요. 가면 볼 수 있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그 연약한 어린애가 이삿짐 나르는 거 도와주겠다고 애교를 막 떨어요. 결국 가게 되고 거기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는 좀 자주 만나요. 오빠가 밥 먹으러 갈 때 따라가면은 단자씨가 있고 쌍즈가 공부를 잘하는 편인데 화학이 약해요. 과외 선생님을 단자씨가 하게 되면서 더더욱 쌍즈가 단자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요. 上次考试怎么样？你讲过像这一道，我可以再跟你讲一下洛伦兹力。 근데 사실 유죄야. 왜냐면 너무 다정해요. 여자에 대해 너무 잘 알고 너무 센스 있고 너무 완벽한 오빠를 만들어놨어. 대학교 졸업을 하고 고향인 이허로 돌아가게 되고 쌍즈가 알아가지고 이허에 있는 대학교에 가야겠다 해서 공부를 막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와중에 단자씨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마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허대학교에 가요. 룸메이트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파티 하다가 잠깐 바람 쐬러 나왔는데 方志。 첫사랑이 계단에 걸터 앉아있는 거죠. 성인이 된 쌍즈와 단자씨가 다시 엮이게 되는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쌍즈의 시점으로 가거든요. 쌍즈가 그 오빠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오빠가 되게 계속 멋있게 나와요. 끊임없이 달달해요. 저희 언니한테 추천해서 저희 언니가 몇 화를 봤는데 이가 썩을 것 같다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좀 달달한 편이고 제가 이 드라마가 좋아서 이 남자 배우 필모를 싹 다 봤고 그 중에서도 근데 이 드라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좋다고 했던 이유를 제가 10가지를 써놨는데 기억이 지금 다 안 나서 오글거리지 않는다. 고구마가 없어요. 전개가 괜찮고 둘의 얼굴 합이 너무 잘 맞고 로맨스 드라마에 맞게 너무 달달해서 취향에 맞고요. 그리고 OST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티빙에도 있고 넷플릭스에도 있고 이게 다 번역이 달라요. 다른 분이 쓰셨겠죠? 티빙과 넷플릭스의 번역 느낌이 살짝 다른데 저는 티빙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비슷한데 표현적인 부분에서 티빙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은 느낌? 하나 거슬리는 건 수시 녹음 딴 소리가 되게 자주 나와요. 좋게 나오다가 너무 녹음된 음성이 나오니까 가끔 몰입도가 조금 깨지는? 그것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여기에 명장면. 사실 다른 명장면이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웠어가지고 쌍즈를 좋아하게 되고 나서 술 마신다고 하니까 데리러 가요. 예민해진 상태로 걱정되니까. 데리러 갔는데 술에 취해 있거든요. 술주정 부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너무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보는 단자씨의 눈빛. 공부는 배워. 응. 진철원 배우님이 로맨스 드라마에 특화된 배우님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유의 눈빛이 너무 좋아요. 还能不能坚持一下？为什么不能背你？ 내일工作就停了。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추천합니다. 꼭 보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로맨스 드라마 10개 추천해봤는데요. 드라마 광으로서 너무 추천할 게 많아서 지금 1, 2편으로 나누게 됐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추천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들 사이에 2편 끼워서 넣어볼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